네, 내부자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SK증권 영업부 PIP센터의 조성우 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조합이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두 분도 좋으시죠? 같이 이렇게 만나시고 하면. 아니 저기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네.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진행자분이신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 네. 장중에 여의도에서 올라가니까 힘드네요. 무슨 분위기인가요, 아침부터? 훈훈한 분위기요. 아, 예, 이런 분위기 예. 너무 좋잖아요. 네, 서로 네, 네. 칭찬하고 시장도 오르고 이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내부자들 신랄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시장 전망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어느 쪽일까요? 네, 그러지 마세요. 예, 여기 밑에 나오잖아요. 예, 업에 대한 의견 두 분 모두 주셨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내가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거를 까먹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저 이해합니다, 대표님. 또 그쪽으로 몰아가시네요. 네, 그렇죠. 네, 매번 나이 얘기하시면 만만치 않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은 오늘 미국 증시는 올랐는데 네. 한국 증시도 탄력은 그만큼 못 갑니다. 그쵸.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미국 증시 어제 움직였던 거 보면 약간 반도체 쪽이 좀 쉬었죠. 네, 맞아요. 네, 생각보다 못 갔고 거기다가 약간 움직이는 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리고 또 사상 최고가. 네, 메타, 네, 메타, 메타.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약간 조금 빅테크 쪽에서도 좀 덜 오른 종목들이 더 분발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우리랑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라고 네.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을 또 연결시키기는 조금 좀 그렇고 2차 전지 그렇다고 또 같이 막 움직이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중국의 경기 부양이 된다며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집행됐다고 합니다. 오, 그렇게 되면 오늘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어. 이런 쪽이나 오늘 중소형 철강사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게 오히려 약간 경기 민감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네. 아마 지수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섹터 쪽으로 종목별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럼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조성 부장님께서 보시는 뭐 이번 주 주중의 움직임 그리고 오늘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가장 큰 배경 키워드는 뭘까요? 사실 미국이 올라가니까 올라간다고 보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시장은 딱히 큰 모멘텀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강하게 오를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많이 찾지 못했어요. 심리가 일단은 좀 과도하게, 이를테면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그 뉴욕 증시 관련한 뉴스들 헤드라인을 딱 보면은 네. 뭐 시장이 뭐 연준을 뭐 무시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는야 간다 뭐 파워라 잘 있어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쵸. 네, 네. 실제로 뉴욕 증시가 오른 이유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이야기를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분명히 하든. 연준에서는 올해 뭐 금리는 그래도 2번 정도 더 올릴 것이라고 성명에도 그렇게 점도표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심리가 굉장히 좀 과열되는 양상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2차 전지도 뭐 며칠 전에 한번 또 이제 뭐 미국 뭐 공장 이슈 이런 걸로 한번 또 출렁이다 보니까 또 이제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세지 않은 이유는 또 이제 그런 어떤 단기적인 개별 이슈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이제 이렇게 살아나는 투자 심리가 네. 지금은 이제 IT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도 이제 확산이 되는 그냥 그런 정도. 그러니까 심리적인 효과가 좀 가장 큰 요인이다.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역대급으로 들어오고 있는 수급의 힘도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꺾이지 않는, 시장이 아무리 올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장 심리도 양쪽에서 작용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다면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오르는 섹터 중에서 LCC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만 오른 게 아니었고요. 이번 주 항공 관련한 종목들 서서히 날개를 펼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두 분의 LCC 관련한 종목에 대한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하나, 둘, 셋. 네, 팻말 모두 O 들어주셨습니다. LCC. 보통 우리가 저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진이 적어도 이용객 수가 늘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데 네. 2분기도 그렇고요. 3분기 성수기도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기대감을 두 개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성수기요? 네, 성수기. 사람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김성수가 아니고요. 네, 예. 일단 지금 바라보고 이제 여행 가시겠죠, 우리 앵커님도. 저는 아직은 네. 해외여행 계획은 없어요.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열심히 일하느라 휴가 계획을 아직 못 세웠습니다. 네. 네. 어디 놀러 가시게요? 저는 갑니다. 어디 가세요? 주식시장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LCC를 볼 때 지금 항공주를 볼 때 가장 또 보아야 될 매크로 지표들이 몇 개가 있죠. 환율. 그렇죠. 환율, 유가 네. 두 가지를 본다고 하게 되면 환율이 드디어 떨어지는 환율을 보다 보니까 반갑다라는 분위기고 유가는 WTI 기준으로 7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오르기는 좀 버겁다라고 하게 되면 안정된 거죠. 네. 그걸 보았을 때 약간 항공주가 움직일 만한 배경들을 만들어 놨는데 게다가 또 성수기고 게다가 또 다음에 레벨업 될 과정 중에 하나가 여전히 지금 P와 Q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공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19 전에 항공주는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입니다. 네. 뭐 한 2배까지도 나오고 있는 수준 쪽에서 네. 잘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이런 게 되겠죠. 비싸니까. 그쵸.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성수기에 맞추는 Q와 함께 나오는 실적 부분들은 이번에도 괜찮겠다라는 분위기로 보여지는데 하나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뭐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쪽에서 이제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나머지 미국, 일본 이런 쪽에서 좀 해주겠느냐라는 쪽들이 남아 있는데 이게 미국, 유럽인가요? 네. 이쪽에서 통과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된 변화가 그러면 노선을 좀 접겠죠. 네. 접고 가게 되면 LCC에 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나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제가 이제 휴가를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돈 벌려고 그런 거다, 일을 하려고 그런 거다 하는데 여기 이제 박상훈 우리 시청자분께서 여도 내고 돈 또 골라가지고 못 간다. 요즘 여러분 독 중에서 그래도 좋은 독이 돈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돈독 올면서 열심히 돈 버셔야죠.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자, LCC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우리 다 좋아질 거 알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번에 실적 좋아진다라는 얘기로 이전에 올랐던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반등이 좀 찐 반등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오를 들긴 했는데 네. 성수기 효과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방학, 네. 휴가철 그거 한철 장사잖아요. 한철 장사. 한철에 근데 올해 그 전체 중에서 제일 많이 뽑아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지금 항공주를 하기에는 좋은 시점인 거는 맞는데 네. 그럼 항공주가 이제부터 이제 계속 우상향 하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고요. 지금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노져야죠. 노져올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거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환율하고 유가도 이제 항공주에 우호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항공주 쪽은 분명히 좀 들이대면은 이제 소기의 성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는 봐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반기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거는 좀 물음표. 그러니까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는 모르겠다. 이런 네.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이 많은 휴가객들이 몰리면서 LCC 관련한 그 데이터들 보면 다 고객 수가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 고객 수가 많아져도 항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것들이 좀 다 채워질 것인가 했는데 어떻게 데이터들 보면은 좀 많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회복이 되는데 이제 몰리는 게 1분기에 가장 크게 몰렸죠. 1분기.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온 반응은 대표적인 LCC 쪽에서 뭐 티웨이 항공이나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1분기가 피크아웃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주가가 쭉 밀리다가 네. 돌아가는 동향 보다 보니까 항공료가 안 빠집니다. 여전히 높다고 하게 되면 성수기를 맞는데 2분기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움직이는 변화가 좀 높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움직일 때 슬쩍 기대감과 함께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박스권을 돌파할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매크로 지표 네. 이게 따라가줘야 돌파 안착을 하겠죠. 그리고 또 다시 환율이나 아니면 또 유가가 또 갑자기 또 뭐 급등한다 이렇게 되면은 악재겠죠.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LCC의 특징은 일단 운임을 낮게 책정을 하니까 로우 코스트. 그러니까 만석을 채우면 채울수록 이제 유리해지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운임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이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서. 예, 저도 이제 근거리 노선 LCC 타고 왔다 갔다 해보게 되면 네. 이제 운임은 그래도 이제 이 대형 그 항공사보다는 저렴한데 이제 요즘에 기내식 같은 건 잘 안 주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컵라면 한 4,000원씩 팔고 기내에서요? 예. 아, 정말요? 예, 그리고 이제 캔맥주도 한 4,000원 팔아요. 그리고 이제 장사 땅콩 잘 안주도 됐네요. 따로 팔고. 근데 이제 저희는 4식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어디 한번 갔다 오게 되면 아이들이 아빠 배고파하는 순간에 벌써 지출이 그 앉은 자리에서 벌써 몇만 원 신사임당 한 분 쓰겠네요. 이상이 나가는 네. 구조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의외로 좀 쏠쏠한 쪽이 지금 LCC일 수 있다. 오. 예, 그래서 저 역시도 항공주가 요즘에 좋은데
예를 들면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보다는 네. 그래도 LCC 쪽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의 효과가 네.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요거는 사실 최근에 이용 안 해봐가지고 몰랐는데 또 새로운 내용을 통해서 LCC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기적이던 앞으로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추가적으로 이어지던 우리는 여기에서 LCC 저가항공 쪽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일반 항공, 뭐 대한항공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쪽을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 탑픽을 꼽자면 대표님 어느 쪽 꼽으시겠습니까? 가장 편하게 대한항공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LCC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 핵심은 매크로 지표입니다. 그게 변화가 되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쭉 그거와 함께 보기에는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아래쪽에서 대한항공을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지금 한 5년째 40마일리지를 쌓았어요. 40만 마일리지를. 네, 양도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닌데도 가능해요? 뭐 받겠습니다. 주시면은. 가족 하실래요? 뭐 저희가 딸로. 예, 알겠습니다. 자, 거부하시도록 하겠고요. 저도 거부합니다. 자, LCC 항공 관련해서는 탑픽 종목으로 김 대표님의 대한항공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섹터, 앞서서도 저희가 뭐 AI 관련한 이야기 드렸고 시장에서는 AI 이야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AI 관련한 섹터에 대한 의견,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모두 역시나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AI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에서는 워낙에 큰 종목들이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항상 이야기 드리죠.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적인 좀 작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오늘 AI주 상승은 어떻게 보고 마이크로소프트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모멘텀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올라가는 그 M7 뭐 미국판 뭐 70주다 네. 해서 올라가는 그런 녀석들이 물론 다 이제 업종은 조금씩 뭐 다른 뭐 자동차도 있고 뭐 반도체 뭐 장비도 있고 네. 뭐 아니면 이제 이 모바일 플랫폼도 있고 하는데 그걸 다 아우르는 이제 키워드가 바로 이제 AI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렇죠. 그리고 그 AI가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반도체 훈풍도 지금 불어 넣어주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니까 AI라는 그 명제가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의심을 하지는 않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AI 어떤 그 이 흐름의 양상은 조금 좀 다르게 나타나죠. 일단 미국은 그래도 실제로 거대 기업이 뭐 막대한 어떤 이제 조 단위의 비용을 막 투자하면서 네. 실제 거기서 이제 먹거리를 찾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시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우리나라 AI는 뭐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다 일일이 뜯어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중소형주 위주의 좀 약간 테마적인 성격의 흐름이어서 제가 2주 전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AI도 말씀을 드릴 때 결국엔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어떤 뭐 구글이나 MS 같은 결국에 이제 그 AI 이제 대장이 좀 등극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좀 드렸었고, 네. 예, 그건 좀 필요한 것 같고 오늘은 특정한 종목이 좀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AI 뭐 관련해서 사실 미국 기업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뭔가 확실한 기술력 가진 중소형 기업들 있긴 하겠죠. 있기는 한 게 아니라 그런 있죠. 종목들이 강합니다. 네. 지금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종목으로. 예, 보통 이제 생성형 뭐 챗봇 관련된 쪽만 저희가 바라보는데 네. 그건 AI의 요만큼 부분이고요. 그걸 활용한 AI를 활용해서 산업이 얼만큼 크는지 또 그를 통해서 변화가 들어가서 성과를 내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런 섹터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AI가 결합돼서는 의료 쪽에 가장 의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의료 쪽에 먼저 시장에서 부각받았거는 루닛이죠. 네. 예, 그와 함께 또 같이 이어가는 뭐 뷰노 이런 쪽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진단을 할 때 네. 보통 보면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의학도 과학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같이 종합을 해서 그에 걸맞게 약간 또 진단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신체 변화가 나왔을 때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예측을 해주고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 의사가 보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과정들이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해외 쪽으로 나갔었을 때 거기에 대한 흐름들이 먹힌다라고 해서 병원의 채택률이 높아질수록 매출은 늘어나는 구조죠. 네. 근데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럼 돈은 어떻게 벌어? 예, 구독료로 발생합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채택한 만큼 그냥 소프트웨어 깔아주고 가만 기다리면은 매달 돈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AI 의료 쪽은 계속 챙겨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AI 의료 쪽에서는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로는 뷰노 말씀을 해주셨는데 뷰노를 사실 지금 네. 보면은 좀 가파르게 올라서 이거 좀 접근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싶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류닉과 비교해 보면 류닉은 시총이 1조 몇천 원, 물론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비노는 상대적으로 시총이 이제 3천억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성과가 나왔었을 때에 대한 같은 탄력을 생각한다. 그리고 또 비노가 생각보다 류닉보다 더 오래됐거든요. 업력은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변화, 특히 이번에 딥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FDA 승인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조기 네. 승인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모멘텀이 강할 수가 있겠죠. FDA에서 인정해줬는데 네. 그러면 또 제품 팔기 좋겠죠. 이런 쪽에 기대감이긴 하겠지만 네. 이게 성과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후속으로 더 움직여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AI 쪽에서도 특정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관련한 AI를 주목해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 우리 조성 부장님은 어느 종목 보십니까? 저희 그래서 우리 그 김민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뷰노하고 루닛은 저도 네. 좀 봤어요. 네, 근데 네. 기업이 좋더라고요. 근데 주가 너무 올라서 그죠, 무섭죠. 예, 저는 좀 겁이 많아서 네. 약간 누워있는 종목 예,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누워 있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AI 쪽에서 탑픽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명제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AI 이제 대장이 이제 등극을 해야만 제대로 간판이 이제 걸릴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역시 네이버를 가장 좋게. 네이버. 예. 근데 이제 7월에 그게 나온다고요? 이 하이퍼클로버가 이제 어. 7월에 출시될 예정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쯤이면 이제 좀 스물스물 좀 강하게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지금 스물스물 오늘 올라오잖아요. 네, 스물스물. 예, 이 정도면 스물스물 아닌가요? 이 정도? 1.25% 강세. 예, 이 정도면 이 정도 급등 아닌가요? 그동안 네이버의 주가 동향을 봤을 때는. 많이 누워있던 주가인데 그동안에 많은 음봉들이 최근에 또 지난주부터 보였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오늘 네. 예,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양봉일지 그러니까 오늘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보면요. 오늘 조금만 올라가지고 뭐 21선만 돌파한다면 뭐 추세 돌려 세우는 거니까. 그리고 AI가 계속 가는데 네이버가 안 간다. 저는 뭐 그런 논리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결국엔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생성되고 있는 AI에 관련한 섹터나 테마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조금 더 신뢰도를 얻으려면 결국에는 대장이 좀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고 봤을 때 저는 그래서 네이버를 예, 저는 유심히 보고 있고 가장 관심 갖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주가가 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드는 예, 종목이다. 네, 그래서, AI 예. 관련해서 네, 실제적으로 이제 관련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인 네이버. 사실 미국에서도 뭐 이런 IT 관련된 기업들,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많이 오르는데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르지 못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AI 챗봇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갑자기 쏙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또 언젠가 다시 나오겠죠? 그러면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조선 기자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의 강세는 사실 우리가 확인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개별 종목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참 많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역시나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요, 수주가 넘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소화해가면서 실적이 찍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순차적으로 찍히는 것도 있고 뭐 2, 3분기에 집중돼서 찍힌다거나 뭐 이런 흐름이 좀 있나요? 실적을 어느 시기에 가장 좋게 보시나요? 네, 일단 조선주가 움직이는 배경은 수주였었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 한 2021년도 당시에 수주 물 들어온다. 그러면서 그때 한번 쭉 들어왔다가 네. 다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중요한데 그러면 수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야라고 봤는데 턴어라운드를 못 합니다. 워낙 인건비부터 모든 비용들이 다 올라가고 쿠팡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면 좀 실적 돌아오는 기간이 좀 늦어지겠네라고 보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물가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지금 이제 막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심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선주의 특징은 한번 레벨업하고 좀 쉽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물론 여기 따라가서 대응을 어떻게 하시게 되면 살짝 기다리셨다가 또 옆으로 횡보한다든가. 쉬어갈 때. 네, 그럴 때 계속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 네. 이 기조는 내년까지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조선주의 강세가 이번에 뭐 한 3차 새로운 뭐 시기다, 3차 상승, 대세 상승기다라고 하는데 잠깐만 볼까요? 네. HDI 한국조선해양이 약간 중간지수사 쪽과 사업회사를 같이 하고 있죠. 네. 일봉으로 보게 되면 8만 원대에서 11만 원 왜 이렇게 올랐어? 라고 하시겠죠.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을 보게 되면 네. 이제 막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자리죠. 월봉으로 볼까요? 네. 아직도 저미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사이클의
어떤 실적 많이 나와서 나오는 단계까지 네. 보게 되면 아직 15만 원, 17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약간 한문철 변호사님 같으셨어요, 지금 방금. 아 그런가요? 약간 리액션이나 이런 네. 거 설명해 주신 게 너무 재미나가지고 CCTV 보시죠. 예, 한문철 변호사 네. 이 버전으로 한번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봤습니다. 여러분도 방금 보셨던 것처럼 월봉상 조선주를 보면요. 최근에 물론 단기적으로 올랐던 부담이 있지만 아직도 사실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조 부장님도 죄송합니다. 조 부장님도 예. 장기적으로 좀 보시나요? 중장기적인 보면서? 아니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역시 오를 드린 거고, 네. 예, 그리고 사실 뭐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굳이 뭐 X를 드릴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니까 오를 드린 거. 사실은 요 제가 조선 쪽하고 또 요 다음에 다룰 섹터가 제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약한 섹터이기도 해요. 아. 예,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 약한 섹터이기도 한데. 네. 일단 조선주에 대해서는 이제 팩트는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되죠. 일단 하나는 성과가 올라간다라는 네. 거, 그리고 지금 노후 선박의 교체 주기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몰려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조선주에 대한 어떤 이제 모멘텀으로 확실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다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경기 회복 모멘텀을 갖다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건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에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업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조선업이요. 굉장히 긴 사이클로 움직여가지고 어떨 때는 경기의 역행에서도 사이클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구재 같은 경우에 선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최장 4, 50년을 쓰는 뭐 그런 선박들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내구재 교체 주기는 경기와 좀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건 조선주가 좀 그런 이제 사이클을 만난 것만큼 분명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경기 회복 뭐 이런 기대감까지 붙는다면야 이제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근데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업황 개별 모멘텀으로 아직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일단 오를 드리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뭐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룸을 더 이제 열어놓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좋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선 좋으면 조선 기자재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네. 요즘 같이 올라가고 있죠. 네,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엔진 쪽인 것 같은데 엔진. 네, 앞으로 엔진도 친환경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쪽이 좋은 것 같은데 아. 하나만 고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네.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많이 올랐습니다. 안 올라간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조선 올라간 거 중에서? 저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태웅입니다. 태웅. 네, 한때 잘 나가던 단조 회사. 네. 이 회사가 너무 단조로 왔습니다 주가가. 그러다가 지금 다시 레벨업을 아, 이런 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아니, 저도 감사합니다. 웃겨요. 네. 저도 웃겨요. 네.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데 지금 저희가 조선 기자재 쪽에 단조 쪽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풍력주입니다. 보통 그쵸. 얘기하는 타워를 보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플린지라고 하는 요 그 얇은 판 같은 네. 게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죠. 네. 이게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아. 근데 그것까지 감안한다. 태웅이? 그러면 CS 베어링만 보실 게 아니라 태웅도 같이 보자. 그러니까 조선과 풍력을 다 본다. 함께 모멘텀을 갖는 기업은 태웅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 섹터 공략주는 태웅입니까? 그거 물어보신 거 아니었나요? 네, 그거 태웅입니다. 여쭤봤는데 네네. 다른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종목을 바꿨는데 아. 또 전달이 안 된다 보는데 만약에 하시게 되면 아까 엔진 얘기 잠깐 드렸는데 그러면 그렇죠. 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이것도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다 왜 이러죠? 네. 어차피 하나오션에서 다 하나그룹 쪽에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네. 쪽으로 본다 그러면 HSD 엔진도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어려운 저항대 다 돌파한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을 기대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조선주 사실 열어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뭐 조선주를 어제 오늘 말씀드린 건 아니고 꾸준히 상승할 때마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고 또 항상 우리가 월봉상으로 빅피처를 봤을 때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염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핫한 종목들, 섹터들 말고 좀 숨어있는 섹터들 중에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꼽아본 조성호 부장의 히든 섹터, 뭐가 될까요? 저는 2차 전지를 여전히 2차 봅니다. 전지. 근데 히든 섹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2차 전지 내에서도 밑에 있는 2차 전지주들. 2차 전지주 중에서 밑에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어떤 찾아보면 분야에서? 아직 안 오른 거 많아요. 2차 전지 네.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된 녀석들도 있고. 그게 그리고 어떤 산업군의 뭐 그 안에서도 어디 포함되죠? 뭐 양극재 하는 소재라든지. 애들도 있고요. 네. 음극재, 뭐 기업. 동방, 뭐 분리막 등등 해가지고 심지어 안에서도. 장비까지 여러분들이 2차 전지 하게 되면 사실 뭐 에코프로로 대변되는 뭐 이제 이런 이미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2차 전지주가 올라갈 때 이제 우리가 익숙한 녀석들에 더 관심이 많이 가시겠지만 사실 물밑에서 사실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던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녀석들 중에서도 저는 충분히 이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네. 많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2차 전지주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이제 한 번도 시장에서 그런 걸로 부각되지 않았던 녀석들. 네. 근데 그런 녀석들이 이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날 새는지 모르고 네, 올라가나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한번 부각되면 날 새는 줄 모르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주 중에서 어. 뭐 많이 올라간 애가 아니라 아직 안 오르고 때를 기다리는 녀석들. 예. 그러면 이 안에서 2차 전지주 안에 지금 때 기다리고 있는 그 녀석이 누군지 알려주시죠. 예,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이요? 예. 고려아연. 예, 신사업 쪽에서 약간 요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실 때는 얼마 전에 무슨 경영권 분쟁 이슈로 그쵸. 주가가 한번 움직였다 네. 정도로 하는데 그 경영권 분쟁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와, 고려아연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참 진심이었나? 조용히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경영권 분쟁에서도 여러분 뭐 소식 들으셨겠지만 네. LG화학하고 자사주를 맞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한화 그 USA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것을 갖다 이제 우호지분 확보 쪽으로만 시장에서 부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어떤 동맹의 이면을 보게 되면 벌써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LG화학하고 진즉에 벌써 합작법인 설립해서 캠코라는 그 니켈 회사 만들어놨고요. 최근에 네. 양극재 전구체 만드는 거죠. 한국 전구체 설립을 해놨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지금 동박 쪽은 이제 조만간 이제 거의 완성도 높은 제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보고 네. 지금 이제 SKC 지금 도전장을 내민 상태고요. 이제 전구체 쪽을 LG화학하고 협업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고 리사이클 쪽까지 지금 사업 모델을 다 갖춰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게 되면 이게 이제 고려아연이 현재 지금 경영권 분쟁이 영풍그룹에서 지금 떨어져 나오기 위한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영풍그룹까지 이제 이 범위를 넓혀보게 되면 지금 영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최초로 지금 건식 용융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 그 공정을 실제 가동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계열사 영풍 정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밸브나 펌프 쪽에 대해서 2차 전지 장비 쪽에 대해서 모멘텀을 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려아연은 지금 돈 되는 지금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지금 다 라인업을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부각돼서 이걸로 올라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고려아연이 이제 밑에서 이제 야금야금 한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 전에도 저도 리포트를 봤는데 이 신사업 쪽에 있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 네. 고려아연 관련해서 지켜보자라는 내용을 봤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셔서 고려아연의 주가를 봤더니 정말 많이 하락을 했고 최근 이제 6월 들어서는 저점을 찍고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사명의 변경 뭐 이런 거는 염두 안 해둘까요? 내년에 회사 측에서? 사명 변경을 하는 것도 고려아연이 이제 표방하고 있는 게 앞으로 이제 트로이카 드라이브라고 네. 해서 상막 편대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신재생, 네. 2차 전지, 네. 리사이클.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개가 2차 전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려아연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으로 모멘텀을 붙는다. 그러니까 저는 고려아연을 어떻게 보냐면 약간 이제 포스코의 앞을 뒤를 따라가는 듯한. 그러니까 포스코도 철강 기업이었잖아요. 철강 기업에서 이제 2차 전지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고려아연도 이제 전통의 비철 금속으로는 사실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고 고려아연이 최근에 이제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작년에 감익이 처음으로 나왔고요. 네. 앞으로도 비철 금속 가지고는 계속 감익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돌려 세우려면 결국에 이제 2차 전지나 신재생이나 이제 리사이클 쪽에 그 이제 사업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이제 되면서 네, 네.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높여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고 무엇보다 주가가 밑에 있어서 밑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조 부장님이 가장 입 터지게 신나는 그 구간이 아니었나. 이 구간에 고려아연까지만 따로 본다면 오늘 우리 조 부장님이 굉장히 래퍼처럼 고려아연에 대해서 매력도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숨어있는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찾는다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김민수 대표의 히든 섹터 오늘 뭘까요? 시계 안 보셔도 돼요. 네, 방송인은 여유 체크해야 있습니다.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AI 의류 쪽에서 의료. 예, 자, 그 의류, 네. 의류 아닙니다. 의류. 예, 의류 쪽에서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JLK입니다. JLK가 근데 후발주자다. 예, 먼저 좀 오르다 보니까 투자 경고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야 이제 좀 강할 수 있겠는데 이쪽은 제가 보통 얘기하는 뇌졸중, 그러니까 뇌에 관련된 진단 쪽에 강점이 있는 AI 의료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된 제품이 11개가 있는데 11개가 이제 돌아가면 저희가 보통 좀 뭐 어지럽고 그렇다 그러면 CT, MRI 많이 찍죠. 찍죠. 네, 찍으면서 그걸 보면은 쭉 나온 데이터 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보고 다 하나씩 점검하죠. 네. 근데 같이 결부하게 되면
뇌졸중 진단 솔루션이나 네. 이 11개 제품들이 다 들어가서 데이터를 쭉 분석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 뇌졸중 한 87%뭐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러면 그 부분만 의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성과가 높다라는 쪽에서 초급 진단부터 예측할 수,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안에 뇌졸중이 올 가능성까지 체크하게 되면 상당히 높아지는 네. 또 강한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하나 또 이 회사가 들어갈 때 비급여 쪽으로 보험료 쪽이 비급여 쪽으로 채택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이 있게 되면은 말 그대로 실손 받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은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이게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기대는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레벨업은 또 네. 시도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노령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추천을 하는 게 60세 이상이 된 어르신은 이런 뇌 관련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RI를 꼭 찍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환자 수가 늘어나면 이런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JAK가 앞으로 굉장히 시장성이 또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함께 듭니다. AI 의료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 후발주자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두 분에게 들어보는 다음 주 시장 전망, 전략 어떨지 간략하게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최근에 이제 시장 수급이 뭐 다른 업종으로 확산은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뭐 여전히 그냥 뭐 IT 2차 전지, 그러니까 IT 반도체, 인공지능,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중심으로 좀 가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지 않나? 왜냐면 미국에서도 그런 논리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사실 그 외에는 우리 이제 전국구 스타이신 김민수 대표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저 오늘 저기 사실 방송할 때 말 많이 하고 갈려 했는데 네. 저도 웃다가 좀 가다가 아니 네. 김민수 대표님과 방송하다 보면은 예, 예. 매력에 빠져들어서 방송 진행이 잘 안 돼요. 예, 저도 사실. 몰입해가지고 네.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정신 드디어 차리셨죠? 득음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 사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소고기를 먹도록 하겠고요.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는 네. 뭐 이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분위기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어갈 것 같은데 네. 이제 섹터나 종목 쪽에 대한 신경을 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간략하게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부자들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조성호 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